국내 이슬람 인구가 증가하면서 대학가를 중심으로 무슬림 유학생들을 위한 기도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학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전명구 감독회장의 직무정지로 인해 공석이 된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내달 20일 선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휴먼 다큐멘터리 영화 교회 오빠가 책으로 출간됐습니다. 영화에서 전하지 못한 부부의 진솔한 이야기가 담겨 관심을 모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국내 이슬람 유입이 늘어나면서 대학가 곳곳에서 무슬림을 위한 기도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학들도 예외는 아닌데요. 이를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조효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국내 무슬림 인구 30만 명 중 이슬람권 유학생은 2016년 6,540명에서 2018년 9,989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학가에서는 이슬람 기도실 마련과 할랄 푸드 제공 등 다문화 정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학도 변화에 맞춰 타종교를 수용하며 그들을 위한 시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종대학교 기숙사 내의 이슬람 기도실에는 남녀를 구분하는 파티션과 코란 낭독을 위한 앰프가 설치됐습니다. 이화여대는 유학생들 유입이 많아지면서 모든 종교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다문화 명상실을 마련했습니다. 기도실 한쪽에는 할랄 푸드나 해외 음식들을 조리해 먹을 수 있는 시설이 있으며 무슬림을 위한 화장실 칸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학교 관계자는 다양한 문화권의 유학생들이 많아지면서 모든 종교를 포용하기 위해 이런 공간을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기독교 대학에 무슬림을 위한 공간이 생겨나는 것에 대해 선교 전문가들 사이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됩니다. 한국에서 이슬람으로 개종한 사람들의 73%가 교회 다니던 기독교인들이란 말이에요. 기독교 대학조차 나서서 오히려 이슬람의 확장을 복돋아주는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반면 무조건 반대하기보다 지혜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기 시작한 무슬림들을 향해서 한국교회가 당신들 여기에서 기도하고 원하는 대로 당신들의 이슬람 신앙을 포교하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그러나 그들을 거부하고 시위를 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우월성을 나타내려는 방법으로는 저들을 변화시킬 수 없다고 믿습니다. 오히려 들어온 저들을 향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최대의 기여로 여기는 것이 또 올바른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슬람 유입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대학가를 중심으로 한 무슬림 공간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때에 한국교회가 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대처해야 할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굿TV 뉴스 조유현입니다. 전명구 감독회장의 직무정지로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직무대행체제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전 감독회장이 지난해 10월 금품 수수 혐의로 직무정지된 지 6개월 만에 복귀한 점을 감안하면 재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감리회 측은 내달 20일 직무대행을 선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에 따르면 감독회장 직무대행 선출을 위한 총회 실행부 위원회가 오는 8월 9일과 20일 2회에 걸쳐 열릴 예정입니다. 9일엔 후보군을 정하고 20일 최종 선출합니다. 최근 열린 긴급 감독 간담회에선 직무대행 후보는 장정에 따라 감독을 역임한 사람 중에서 정하되 임기를 마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또한 감독들은 직무대행 후보자들의 자격을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기로 했습니다. 직무대행 후보 자격을 지방경계법 위반 여부와 교회 재산의 유지재단 편입 여부, 범죄 경력 등을 검증해서 하자가 없어야 한다는 게 원칙입니다. 휴먼 다큐멘터리 영화 교회 오빠가 책으로 출간됐습니다. KBS 다큐멘터리 암 교회 오빠를 스크린으로 옮긴 영화는 10만 관객을 돌파하며 관객들의 사랑을 받았는데요. 책에는 영화에서 전하지 못한 이관희 오은주 집사 부부의 진솔한 이야기가 담겼습니다. 저자인 아내 오은주 집사는 첫사랑인 남편 이관희 집사와의 연애 스토리부터 투병 생활과 고난 속에서의 간증을 담담하게 풀어냈습니다. 특히 이관희 집사의 대장암 4기 판정을 듣게 되고 잇따라 오은주 집사가 혈액암 4기를 판정받았을 때의 심정과 남편과 헤어지는 과정이 생생하게 담겼습니다. 공동 저자인 영화 교회 오빠의 감독인 KBS 이호경 PD가 전하는 촬영 뒷이야기와
부부의 삶도 울림을 줍니다. 비기독교인의 관점에서 진솔하게 적어낸 글은 독자들에게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네포난의 교회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차세대의 영적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청소년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한국성서대학교 성서학과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목사와 선교사를 꿈꾸는 중고등학생을 위해 마련됐는데요. 바른 아카데미 이사장 정주채 목사와 김중식 태국 선교사가 강사로 참여했습니다. 음악회도 이어졌는데요. 테너 박주웅 목사와 오보이스트 김우영, 토부 국악찬양단, 현악 사중주 등 다채로운 순서가 마련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주최 측은 다음 세대 영적 리더자를 양성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하는 시기라며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일꾼을 키우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참석한 학생 모두에게 소명의 의미를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이 됐길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들 교회에서 유년부 큐티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찬양으로 시작된 페스티벌은 알록달록한 풍성들로 꾸며진 무대 위에 33명의 주일학교 아이들이 콰이어로 동참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아이들의 사랑을 듬뿍 받은 미니언즈 형제도 찬양팀 무대에 재미를 더했습니다. 말씀을 전한 주일학교 디렉터 이태근 목사는 성령님의 뜻에 따라 많은 지체가 모여 한 몸이 돼야 한다며 함께 큐티하면서 가족과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보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이후 유년부 학생들의 간증 시간이 이어졌는데요. 학생들은 크고 작은 갈등이 있어도 하나님 안에서 부모님과 형제 자매를 사랑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어 부모님에게 사랑의 편지를 작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에 되새겼는데요. 가정에서의 큐티와 나눔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는 시간이 됐다고 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브라스밴드를 개설해 다음 세대를 세워온 구세군 영등포 교회가 브라스밴드 창단 15주년을 맞아 정기 연주회를 진행합니다. 무료로 마련된 이번 연주회는 8월 4일 저녁 7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릴 계획인데요. 영국식 브라스밴드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시니어 브라스밴드의 연주뿐 아니라 주니어 브라스밴드의 무대도 이어진다고 합니다. 구세군 영등포교회 김규환 담임사관은 15년 전 취미로 악기를 배우기 시작했던 아이들이 이제는 국내의 유수의 대학에서 수학한 전공자들로 성장했다며 많은 이들에게 행복을 주는 연주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하나은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외교부가 일본이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 대상인 백색 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다음 달 2일 국무회의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백색 국가 명단, 즉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 일본은 한국에 타격을 줄 수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대한국 수출 절차를 대폭 강화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국무회의 날짜를 정확히 알 수 없더라도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예정된 수순이라고 보고 단기 및 중장기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된다면 해당 조치가 부당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깊은 유감을 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체계 변경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차량 번호 인식 시스템의 보완 작업은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차량 번호 인식 시스템을 운영하는 주요 시설물의 업데이트 착수율은 77%, 완료율은 15%로 파악됐습니다. 업그레이드 작업이 늦어질 경우 주차장 출입과 요금 정산 등에 혼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관공서와 병원 등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시설물에 대해 우선 조치를 요청하는 등 시스템 보완을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호날두 노쇼 후폭풍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습니다. K리그 선발팀과 이탈리아 유벤투스의 친선전 경기에서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아 벌어진 이른바 호날두 노쇼 파문과 관련해 처음으로 민사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김민기 변호사는 친선전 주최사인 더 페스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와 관련 한국 프로축구연맹도 더 페스타를 상대로 위약금 산정에 나섰습니다. 또한 유벤투스 구단의 호날두 불출전을 비롯해 계약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한 항의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10개월 동안 국민 45명 중 1명꼴로 향정신성 의약품인 식욕 억제제를 처방받았습니다. 전체 처방 환자 중 90% 이상은 여성이었습니다. 식욕 억제제는 식욕을 느끼는 뇌에 작용해 배고픔을 덜 느끼게 하거나 포만감을 증가시키는 향정신성 의약품입니다. 장기간 복용할 경우 폐동맥 고혈압과 심각한 심장질환 등 부작용 발생 위험이 커집니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안전 사용을 위한 도우미 서한을 의사들에게 전달하는 한편 앞으로도 안전한 마약류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굿TV 뉴스 하나은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가 오는 8월 25일까지 단기 선교 사진 공모를 진행합니다. 공모 대상은 단기 선교 기간 중 발생한 하나님의 은혜, 선교 사역을 잘 표현한 사진과 이야기, 선교지에서 누린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담긴 사진입니다. CCC는 이번 사진 공모 수상자에게 다양한 부상이 수여된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김도훈 교회 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예장통합총회가 7월 24일부터 27일까지 한동대학교에서 다음 세대 연합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포항, 포항남, 경동노회 교육자원부가 주관한 이번 수련회엔 노회 소속 교회들 외에도 전국에서 1,200여 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했습니다. 수련회 강사로는 전 열방대 교수 크리스티 김 선교사를 비롯해 인천 방주교회 박보영 목사, 뉴욕 COO 최고 경영자 줄리조 대표 등이 함께했습니다. 경남 양산시에 위치한 양산영광교회가 28일 장경동 목사와 함께하는 행복나눔 전도축제를 열었습니다. 이날 강사로 초빙된 대전 중문교회 장경동 목사는 설교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많은 문제가 다가오더라도 좌절하기보다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설교 후엔 집회에 초청된 주민들이 예수님을 믿기를 결단하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예심선교회가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경기도 평택시 오산 광은기도원에서 예수님의 마음전도법 전국연합 여름수련회를 개최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전도법은 예심선교회 대표 김기남 목사가 터득한 전도법입니다. 이번 수련회에선 소그룹 전도 시스템, 목회 컨설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굿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